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그 이근규 제천시장님을 이제 오랜만에 뵙고, 최근 그 8분 능선 이상의 이제 어떤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전격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 최정웅 기자님을 뵈니까 모처럼 정말 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평이 나 있는 세계적인 언론 제이니스통신의 위상을 정말 감탄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입니다. 예, 참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시장님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참 이렇게 걱정도 많이 했고 행정적으로도 많은 그 어려움을 겪다가 요번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또 협조도 했지만 또 행정적으로 도움도 많이 이제 줘서 얼마 전에 이제 국민권익위 어떤 그 법적인 기틀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부터 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여쭤보는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왕암 폐기물 매립장은 이제 우리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일종의 정말 꼭 치유하고 넘어가야 될 종양과 같은 겁니다. 아주 악성 종양.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산업단지라든지 공단이나 이런 시설을 이제 조성하는 과정에서 뭐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긴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만약에 사고가 나버리면 재난시설이 되는 거죠. 제천 왕암 폐기물 매립장은 당초 시작할 때는 꼭 필요한 시설로 출발했지만 이것이 시설 관리 혹은 초기 사업자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침출수가 새어나올 거라는 우려를 많이 해왔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인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경적으로 오염되고 있다라는 불안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제천시나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손쓸 그런 엄두가 나지 않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무너져 내렸고 그것을 지금까지 한 4, 5년간 계속 방치하다시피 해왔죠. 물론 그동안의 침출수가 새어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거기에 고이는 물을 빼는 작업을 한다든지 또 약간의 이렇게 미봉책적인 그런 보완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민선 6기 들어오고 나서 민선 6기의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 중에 하나로 이거를 삼았죠. 사람 몸으로 따지면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단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악성 종양을 치유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술을 하든 방사선 치료를 하든 어떤 방식이 되었든 암적 요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건강한 육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제천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자연치유 도시 제천인 게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슬로건인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자연 환경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고요. 두 번째는 1산업단지와 2산업단지 분양을 마무리하고 이제 3산업단지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 올해 5월부터 이제 분양 가액을 다 정하고 보상가액을 정하고 이제 바로 이제 3산업단지로 연결해서 한 33만 평 정도는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가 뭐냐면 왕암 폐기물 매립장을 해결하지 않으면 3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또는 거기를 개발해 가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중간에 생기죠. 장애 요인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우선 정부의 입장은 이 왕암 폐기물 매립장이 결국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저희 제천시 입장에서는 이 왕암 폐기물 매립장이 어느 정도의 지금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지 않고서는 덜커덕걸 우리 시가 공매 처분을 통해서 시 소유로 가져오는 것은 너무 무모하거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소유권을 이전해 올 수는 없다. 그것 이전에 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정부에서 이것까지 해결해 달라는 안정화에 대한 요구를 해왔죠. 어쨌든 그것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논쟁을 하다가
뭐 한 수년 전에 2014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그런 논쟁을 해왔는데 결국 2015년도에 그러면 정부에서 정부 사업으로 이것에 대한 현황 파악을 좀 하자라고 해서 정부 예산 3억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 침출수가 새어나오고 있는가 여부,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총량에 있어서의 위험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점검해본 결과 침출수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 시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죠. 그것이 뭐냐면 우선 이제 한정혜 의원이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간사인데 그분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해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는 계기를 만들었고요. 또 그 이전에 이제 송광호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그 전에, 그러니까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미 환경부 장관이나 차관 또는 많은 분들이 여기 현장까지 와서 왕안 폐기물 입장을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관심 가져야 될 그런 해결 과제로 이렇게 크게 인식을 시키는데 기여를 하셨죠. 이런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을 이제는 국가 재난 시설이다, 정부가 이걸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고, 또 지방자치단체인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또 첫 번째 과제 중에 하나다. 좋은 시설을 유치하고 건물을 짓고 많은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선 이것이 빨리 암덩어리니까 제천시로 봐서는 이거를 해결하는 게 더 우선이다라는 공감대가 마련된 상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노력, 또 우리 시의 행정적인 전술 전략, 또 정부 차원에서의 공감대, 이런 것들이 다 힘이 모아져서 중요한 이제 결정을 드디어 보게 되었죠.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은 이 왕안 폐기물 매립장을 단순하게 저걸 저희 시가 만약에 저거를 소유권 이전에 온다면 소유권 이전에 오는데 드는 경비는 한 1억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면 이전에 왔을 때 이제 정부에서 투입해주는 예산이 가능한 것이 50대 50 정도의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을 국비 50%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저희 입장에서는 한 100억 정도 총액으로 100억 정도에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저걸 해결할 수 있다면 가정해서 그럼 정부에서 50억 되고 시에서 한 25억 되고 도에서 25억 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한 25억 정도 투입을 해서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을 완전히 해결한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근데 아직 금액이 정확히 안 나왔죠. 그럼요. 근데 그것이 덜커덕 우리 시 소유로 가져왔는데 막상 점검을 해보니까 500억 이상 만약에 들어갈 정도의 위험한 상태라고 가정하면 시 예산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이거를 소유권을 먼저 가져오는 것은 시의 재정이나 제천시의 부담이 너무 크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은 국가 재난시설로 지정을 해서, 이것은 제천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여기서 나온 침출수가 한강 수계로 연결되면 2천만 이상의 수도권의 상수원인 한강 수계가 오염이 되는 건 오염원이 된다. 이러면 대한민국의 그 수도 서울이 완전히 오염되는 물질에 의해서 난리가 났죠. 네. 과거에 낙동강 페놀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죠. 시장 소유권이 이제 지금 이제 권익위에서 안정화 사업 요것을 이제 어떤 법적 기틀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소유권 나중에는 개인 업체가 가지고 있고요. 소유권 나중에라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결론은 소유권은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개인 소유로. 개인 소유죠. 그게 공매 처분해서 지금 공매 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해 놓은 상태거든요. 세금을 좀 미납한 게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국가 예산을 안정화를 하거든요. 투입해서 안정화를 합니다. 안정화를 해서
침출수가 이제 다 해결되고 아무것도 새어나오지 않고 한 5년 동안 안정화 작업을 계속해서 그다음에 5년 후에 우리 시와 정부가 공동으로 조사해서 이것이 더 이상은 문제가 없다. 그때 그 안정화라는 얘기는 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매립장에 들어가 있는 지정 폐기물들이 다 이제 고체화돼서 더 이상은 이제 침출수가 새어나오지 않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수막 문제도 완전히 다 해결된 상태. 다 해결된 상태가 되면 한 5년 후까지 지켜보고 문제가 없다 싶으면 그때 시에서 소유권을 이전해 와서 그것을 사후 관리는 시에서 하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상태의 사후 관리랑은 뭐와 같으냐면 난지도처럼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거기를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체육공원처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대형 뭐 주차장 시설을 만든다거나 뭐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뭐 단지를 만든다거나 뭐 아니면 산책로만 만들어도 되고 뭐 어떤 형태로든 그 지상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활용할 수 없는 것이 그 밑에 침출수가 새어나오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상태라서 그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안정화 단계를 거쳐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참 그리고 이제 그 핵심 포인트로 이제 또 궁금한 것은 이제 일부 시민들도 그렇고 이제 지금까지 그 동안 몇 년이 그 붕괴되고 에어돔이 지금 이제 그 권익위가 움직이게 될 때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게 행정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 또 이런 지적을 비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민들 뭐 박승동 전 의원이라든가 일부 시민들이 권익위 활동을 해서 그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또 다른 공직자분들은 그 행정적인 부분에서 노력을 좀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의 뒷 배경이 없어서는 이게 결과가 안 나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 뭐 자랑한 말씀 좀 해결에 어쨌든 좀 뭐 어떤 실마리 같이 하셨는데 시민시장 시대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현행 법적으로 사실은 이 개인 소유로 된 시설에 국비를 투입하는 건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정부의 예산 운영 체계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건 일반 행정적 절차만 가지고는 그것이 안 돼서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필요해요. 우선 국가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의지를 어떻게 할까요? 이건 정치적 의지죠. 정책적 그런 고위층의 의지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례, 예를 들면은 이와 같은 시설이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지정 폐기물 매립장에 사고가 난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 혹은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유일하게 지금 먼저 스타트가 된 그런데 제천을 만약에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국비 사업으로 이걸 해결한다라고 가정하면 의성 같은 경우는 50대 50으로 소유권 이전해 놓은 상태에서 50대 50으로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선례인데 제천이 만약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개인 땅에다가 개인 시설에다가 국비 투입하는 선례가 돼버리면 나머지 다른 폐기물 매립장들이 다 그렇게 따라올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걸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것이 선례가 되면 그 다음에 먹튀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사업자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매립장 만들어 놓고 조금 진행하다 그냥 다 쏟아붓고서 도망가 버리고 나면 먹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 그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걱정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치열한 논쟁을 할 때에 나온 묘안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왜 민원도 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그나마 그래도 법적 그런 판결이라고 할까요? 법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절차 중에 하나가 권익위원회 혹은 사법부인데 이건 사법부로 갈 사안은 아니고 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이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묘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물론 그 묘안이 만들어지더라도 환경부나 기재부나 또 환경청,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뭐 예를 들면은 권익위원회 조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전적으로 다 이제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합의를 도출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정부 당국자들이 굉장히 공감하는데 이렇게 협조해준 여러 가지 배경에는 이제 새로이 구성되는 정부가 우선 국가 균형 발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부들의 의지가 다 모아지고 있잖아요. 어느 후보든 다 지역 균형 발전을 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헌법 개정을 또 통해서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다 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이제 촛불 민심이나 뭐 요새 말하는 국민들의 그 의식이 결국은 헌법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안위를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시대적인 공감대가 다 마련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정부 당국자들이 미처 그 의식의 변화.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의 변화에 대한 흐름이 공감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권익위에서 조정안이 나왔을 때 수용을 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도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첫째는 이게 저 제천의 일이긴 하지만 우선 시민들의 많은 노력이 참 큰 도움이 됐고, 또 우리 시의 담당 공무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소유권을 이전해 오고 예산 받아서 그냥 얼렁뚱땅 해결하면 아주 손쉽게 해결하거든요. 그러나 그건 오래도록 또 암적인 존재가 될 텐데, 이것을 아주 소신을 갖고서 끝까지 우리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의지가 굉장히 잘 먹혀든 것이 다행이었고, 또 정부 환경부청이나 또는 환경부나 또는 기재부 또는 권익위 이런 데서 이 시대 정신의 흐름을 정확히 수용해서 국민이 우선이고 또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정책의 중요한 가치다라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돼서 이렇게 정말 단시일 내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체 혼자서 한 일이 아니고 그래. 모두가 함께 협업을 통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기 뭐 간략하게 이제 저 끝으로 네. 그 이제 뭐 안정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안심해 안심하라. 제가 뭐 이제 어저께 4월 26일 날도 기재부하고 또 관련 부처를 방문해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이제 5월 10일부터 임기가 개시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개시가 되면 제천시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 중에 하나를 이 문제를 꼽아서 먼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첫째, 가급적 국가의 예산 부담을 최대화시켜야 되겠다. 뭐 저희 욕심으로야 100% 다 국비로 해결해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지만 저희들 현재까지 협의 과정은 한 8대2 정도, 국비 80%, 그다음에 10%는 도비, 10%는 우리 제천시. 이 정도의 예산 그 비율이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 상당한 비율인데 그것도. 그럼요. 그거는 뭐 그동안 있었던 일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놀라운 성과죠. 80%. 예, 그래서 80%를 뭐 이렇게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안정화에 있어서. 네네. 일단 목표는 그래도 최대한. 국비로 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이제 지금부터 짧게는 뭐 한 2, 3년에서 5년 사이에 안정화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러면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뭐 3산업단지나 다양한 우리 지역 경제를 견인해 갈 그런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데 중요한 과제는 하나 해결하는 게 되죠. 그래서 한 뭐 길게 봐서 5년 정도 안정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수해서는 뭐 거기를 좀 다른 이제 좀 유용한 시설로 활용해서 쓰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선 첫째는 제천시의 그 암적인 요소를 하나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고 두 번째는 제천 시민과 제천시 행정이 같이 협치를 통해서 협업 과정을 통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제천의 중요한 아주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낸 좋은 선진 사례가 되어서 뭐 타 시군뿐만 아니라 국가가 바라보았을 때 또는 충청북 도에서 바라보는 아주 모범적이고 우수한 사례로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 바쁘신 그 일정 중에 참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뵙고 또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런 나중에 또 다른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